아이고, 큰일이 났습니다. 저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들, 상가들은 텅텅 비어있고 혁신한다고 지은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상가 분양받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가게는 새 한 번 못 내보고 관리비의 은행 이자에 등골이 휘어지다가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가는 상가집이 된 지 오래고 상가가 사람 잡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을 마치 우주 정거장처럼 지어놨는데 우리 국민 혈세를 가지고 아주 돈지랄을 해놨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매물로 내놓은 공실 상가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46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는 멀리 전북 완주에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왔습니다. 여기 위치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전주하고 완주군하고 바로 경계에 혁신도시를 지어놨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도 거리에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조용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권 분석 이런 거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상권 분석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현장에 딱 가보면 사람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 장사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났고 또 문을 닫고 망한 데도 많습니다. 그 자영업자 사장님분들 미리 와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조사도 안 하고 무대포로 창업을 했다는 겁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올빼미가 자영업을 시작한다. 일단 어느 지역에 개업을 할 건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정해지면은 거기에 가서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개업을 해도 허다하게 망합니다. 공휴일 날에도 이렇게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상권 분석하는 게 대단하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딱 있어 보면 이 동네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시내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열었다가 또 망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개업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망하면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들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공실은 영원한 공실. 빈 상가에는 다른 자영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개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식당이건 카페건 자영업 분위기는 완전히 아우지탄강입니다. 누가 새로 개업을 합니까? 이렇게 가게가 한번 빠지고 나면 계속 텅텅 비는 겁니다. 그나마 이 상가 분양받고 가게세라도 한번 내본 건물주들은 다행입니다. 이쪽 상가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2014년, 15년 이때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분양받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게를 임대 내주지 못한 그런 상가도 많습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까치 한 마리가 먹을 것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쪽 상가들 공실률이 18%, 2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와보니까 60%, 7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통계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전혀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제일 잘 된다는 1층 상가들도 절반 이상이 다 공실인데 무슨 전체 공실률이 18%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상가 이거는 진짜 사람 잡아먹는 요물입니다. 가게세가 안 나가도 계속해서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그게 적게는 수십만 원이 매달 들어갑니다. 그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그 이자도 갚아 나가야 되니까 상가에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상가에다가 자기 돈을 계속 꼬라박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게세 한 번 안 나가면 자기 돈으로 계속 관리비 내고 이자 내고 결국에 못 버팁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도 뉴스에 좀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실패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요새는 뭐 이런 투자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투자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요새 그런 소식은 뉴스에조차 다루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은 상가들이 1층에만 절반 이상이 보이는데 폐업 안 한 곳도 휴일에도 장사 안 하는 그런 가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상가도 1층은 죄다 비었고 2층, 3층 해봐야 뭐 한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혁신한다고 혁신도시 지었는데 유령 상가만 지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국책 사업이든 뭐든 하면 다 공구리로 시작해서 공구리로 끝납니다. 쇠락하는 지방을 활성화시킨다고 혁신도시를 지었는데 막상 혁신도시에 와보면 공구리로 지은 상가, 아파트 그런 것들만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4차 산업 이런 거 해야 된다 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엄청 지었습니다. 지식산업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막상 지식산업센터에 가보면 공구리로 지어놓은 거대한 공실 상가들만 꽉 차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공구리 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공구리의 민족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약국 하나만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도 내부에는 불은 훤하게 켜놨는데 뭐 상가들 이거 한두 개 입점해가지고 이 전기세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로처럼 얽혀가지고 출구 찾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상가 이게 보면 뭐 20평 분양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12~13평 아주 하고방 상가입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가는 관광버스 타고 가는데 그거 다 없앤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서울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다 지방으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택도 없는 말입니다. 혁신도시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공공기관 직원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은 서울 경기 쪽에 가 있는데 몸만 여기 있다 해가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혁신도시에는 아파트하고 상가 그리고 공공기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자리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 공단도 들어와 있고 굵직한 공공기관이 여러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 벌어 가지고 다 서울 가서 씁니다. 서울 가는 관광버스 없앤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주말이 되면 다 서울로 갈 겁니다. 아주 국민 세금으로 돈지랄을 해놨습니다. 완전히 우주선 같은 삐까번쩍한 공공기관 건물입니다. 공공기관 말고는 벌어먹을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시가 성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양한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또 대형 병원 같은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혁신도시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공구리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 건설사는 공구리 상가지어서 다 팔아먹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